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자, 3강에서는 척추 통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은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이 두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차이에 따르는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허리 디스크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디스크의 겉표면에는 질긴 섬유륜으로 된 섬유질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재질의 수액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하는 역할은 척추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면서 완화되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퇴행성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디스크가 압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의 겉표면인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 사이에 있어야 할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 저림, 엉치 통증, 방사통과 같은 허리 통증 외에 다리 저림과 발 통증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신경이 마비돼서 보행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척추 협착증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척추 구조를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는 척추뼈의 앞부분인 추체와 디스크, 뒤쪽에서는 척추뼈의 뒷부분인 추궁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의 공간이 척추관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바로 척추관입니다. 퇴행성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 후관절이나 황색인대와 같이 척추관을 둘러싸는 부위가 비우화되고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신경이 꽉 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게 만약에 척추관이 눌리는 게 아니라 가지 쪽으로 눌리게 되면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마디가 굵어지는 현상이 누구나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척추에서 나타나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척추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넓고 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충분하게 되는데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게 되면 원래는 동그란 원처럼 보여야 할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세모 모양으로 바뀌면서 신경을 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와 동일하게 허리 통증, 엉치 통증,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으나 심하게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운동마비와 보행장애, 이상감각증 등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증상은 유사할 수 있어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척추에서 적응을 하거나 통증에 둔감해져서 신경이 눌린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심한 통증을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제서야 내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신경 증상으로 감각이 둔하거나 껌이 발바닥에 붙은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환자는 통증 자체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인지가 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협착증 역시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초기라면 주사 치료에도 잘 낫게 되고 보행까지 개선시킬 수가 있지만 신경이 오래되어 이미 신경통이 남아버린 경우와 여러 마디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 눌림증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보행장애가 생겨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간단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우선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20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조금 더 나이가 드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학적으로는 허리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또 누워 있을 때와 같이 자세를 유지할 때, 또 그리고 거기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착증이 수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디스크가 같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세 유지하고 변경할 때의 통증이 수반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걸을 때는 어떨까요? 신경이 좁아진 협착증은 증상이 악화되는 반면에 디스크는 걷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게 되고 디스크를 유지하고 변경할 때 디스크는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도 차이가 좀 있는데 디스크는 조금 걸으면 통증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협착증은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악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는 굽힐 때 통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급성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허리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의자에 앉지 못하고 진료를 보시는 경우들도 간혹 계신데요. 하지만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증가하고 숙이게 되면 또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시면 허리를 굽히고 걸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나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이 주증상이 많은데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엉덩이,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말초신경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말초신경염과 발 증상을 호소하는 협착증 환자는 보행장애와 함께 잘 낫지 않는 경과를 보이고 오래된 협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을 반드시 꼭 시행을 해야 할까요?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해야지만 완치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하면 완치가 아닙니다. 디스크 수술은 섬유륜이라고 하는 디스크를 수액을 싸고 있는 단단하고 질긴 섬유질이 찢어지게 되면서 대부분 이 부위를 통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경우라면 주위의 후관절 일부를 절제하여 신경 공간을 뚫어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척추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한 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시행해서 허리의 움직임이 많게 되면 이렇게 불안정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의 재발이 되기 쉽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2달간의 운동 자제 후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척추의 안정성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수술 전에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 신경회복이 더딘 경우라면 걷기 운동을 통해 신경회복을 시행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줄이는 재활까지 병행하는 것이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급성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은 90%의 환자에서 3개월 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통한 회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신경과 관절 통증으로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으신데 이분들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 통증화한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통증의학적인 관점에서 만성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통증 중재적 시술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우선 제공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이나 근력, 자세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있어서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X이고 다양한 주사와 시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재발의 위험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척추는 치아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아도 썩은 치아를 아무리 잘 치료해도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부위에 충치가 나거나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척추도 동일한데요. 우리 척추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상황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 주변을 보좌하는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하게 잘못된 자세를 반복한다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치료 후 재활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술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재활 치료와 뭉치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강,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 그리고 수술 후 재발이 되었을 때 반드시 수술이 답은 아니라는 점이 인지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4강에서는 어떤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 후에 재발이 잦고 또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재발이 잦은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